안녕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청춘학교 몇 기죠? 1기는 항상 거기에 레전드예요. 전설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행복학교 전설답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눌 거예요. 크고 힘찬 박수로 한번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후! 제가 온누리교회나 대형교회에 이런 시니어 아카데미를 많이 가는데요. 오늘처럼 이런 엄청난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수고하신 우리 교회와 정말 손길에 마음을 담아서 우리 큰 박수 한번 쳐주시죠.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좀 닮아서 자랑 한번 하고 갈게요. 제가 이렇게 대형교회 이렇게 가면 거기 시니어 하는 실무자들이 정 박사님 같은 강사가 보유한 만나교회가 부럽습니다라고 들었어요. 박수가 나오다 말고 이건 청춘 박수가 아니에요. 자, 화끈하게 한번. 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심리 테스트 하나 하고 갈게요. 주먹을 이렇게 펴보세요. 이렇게 펴시고 딱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마음속으로 나 하나만 꺼내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만. 자, 마음속으로 정하세요. 나는 엄지다, 검지다. 오케이? 자, 이건 뭘 알아보는 거냐면 우리 청춘은 뭐가 빠지면 안 되죠?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스타일을 한번 보는데, 자, 이 사진은 뭐냐면 덴마크에서 시작한 건데 50, 60대에 서로 맺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잘 돼서 이제 유럽 전역으로 퍼지고 지금 이제 7080도 이렇게 맺어주는 거를 엄청 해요. 그래서 배우자가 계신 분들은 배우자 사랑하시면 되고요. 배우자가 안 계신 분은 이렇게 친구처럼 연인처럼 이렇게 또 사랑하면 좋아요. 자, 나는 엄지라고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엄지. 자, 이 엄지분들은 사랑할 때 어떤 스타일일까요? 일편단심, 민들레. 파트너에게 알려주세요. 나 민들레래 이렇게. 자, 두 번째 검지. 나는 검지다. 오케이. 자, 이 검지 드신 분 옆에서 한번 봐줘 보세요. 검지 드신 분 다시 한번 드셔보세요. 자,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오늘 보세요. 이분들은 뭐냐면 자유로운 연애 중인 사랑꾼들. 자, 이 사랑꾼도 파트너에게 알려주세요. 긴장하라고. 자, 중지는 뭘까요? 중지 있어요? 없죠. 다행히 욕망 덩어리는 없는 걸로. 오케이. 다음에 네 번째. 없죠. 자, 여기도 비련의 주인공은 없는 걸로. 자, 마지막 소지. 오케이. 자, 저분을 다 보세요. 뭘까요? 아직도 동화 속 순수한 사랑을 꾸는 백마탄 왕자. 오케이. 자, 이제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 120세대 막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세대가 됐죠.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인생 후반전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한 번뿐인 삶인데, 그죠? 전반전은 아무리 잘 살아도 후반전이 안 좋으면 그 사람 삶 전체가 안 좋아. 그런데 전반전은 조금 힘들어도 후반전을 멋지게 살면 어때요? 잘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이기 때문에 이 후반전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 후반전의 어떤 키워드가 뭐냐면 여러분이 상상한 것보다 더 오래 살아야 돼요. 자, 작년에 이제 타임지에서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140세까지 살 거다. 그죠? 아마존에서 인간 수명 200세 프로젝트 이런 걸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구글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죠? 구글 회사에서 몰래 하고 있는 인간수명 프로젝트가 있어. 그거는 몇 세까지냐면 500세. 근데 여기서 어떤 동물을 이제 실험하고 있냐면, 이게 저기 동물 하나 보이죠? 이게 벌거숭이 두더지야. 자, 여러분, 저 동물은 몇 세까지 살 것 같아요? 몇 살까지? 한번 찍어보세요. 500살? 좀 더 쓰세요. 몇 살? 천년만년. 성질 조금만 죽이세요. 800년 살, 800년. 근데 이건 놀라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 모든 동물은, 식물은 어때요? 딱 살다가 이렇게 중년, 노년, 노쇠에서 가죠. 그죠? 그죠? 얘는요, 태어난 모습으로 끝까지 가요. 늙지를 않아. 그래서 이 동물을 지금 계속 연구하면서 500세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더 나가서는요, 인간을 이제 반영구적으로 살게 만든 이런 연구들이 진행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2005년대에 유엔에서 연령을 구분하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이때는요, 자, 65세까지 청년이라고, 청년. 그 당시에는 이게 뭐지 했는데, 지금 다 65세들 다 뭐예요? 다 청년이야. 여러분, 80세 이전의 분들은요, 양로원을 못 가. 형들이 맨날 심부름 시킨다고.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이런 고령화 사회를 경험한 선진국의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60세 은퇴가 아니라 80세 은퇴하는 걸 뭘로 받아들여? 현실로. 실제 우리나라도 매년 조사하고 있거든요. 80세까지 일하고 싶어. 여러분 얼마나 원할까요? 70%. 이것도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인류가요, 이 100세, 120세들을 살아가는 첫 세대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가보지 않은 거를 지금 가는 지금 세대예요. 예전에는 은퇴하고 1, 20년 보내다 갔잖아요. 근데 요즘 40대들이 고민이 무진장이 많아요. 한 50대 되면 나가야 되는데 은퇴하고 4, 50년을 살아갈 고민들을 지금 하는 첫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야, 새로운 세상. 그래서 이제 다시 보니까 80세부터 이제 노인, 그리고 100세 이상을 뭐예요? 장수 노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100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 100세 시대를 살아갈 때 나의 진짜 나이는, 나의 진짜 나이, 지금 현재 나이에서 이걸 빼면 돼요. 지금 몇 세세요? 20을 딱 빼. 우리 옥순 누님. 아니, 20세를 싹 까면. 그렇지, 그렇지. 이제 여러분들 실제로 이렇게 까야 돼요.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이제 그런 증명하는 걸 제가 계속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이제 100세, 120 시대에 정말 내가 인생 후반전을 잘 살다 가려면 일단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내 생각도 바꿔야 된다니까. 먼저 생각을 바꿔야 돼. 그래서 저도 이제 주변에 이제 퇴직한 친구들이 많아서 이 친구들이 이제 뭘 새로운 걸 하려고 그래, 뭘 배우려고 그래, 이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은요, 오래지 않아서 이렇게 후회를 합니다. 이분이 대학교 총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65세까지는 당당하게 은퇴를 했어. 그런데 나머지는 그냥 덤이겠지.
그리고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산 거야. 그러게 30년을 보내고 95세 생일날 펑펑 울면서 후회하면서 이거를 쓴 거예요. 아, 너무 덧없이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다면, 그래서 10년 후에 105세 생일날 내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나는 어학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실제로 열심히 하시고 103세 돌아가 있어요. 이 노후에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빈곤, 그죠? 고독, 그리고 건강. 근데 이렇게 힘드신 분들을 찾아가서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 줄은 몰랐대. 다 그렇게 살고 싶었겠어요? 근데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됐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행복한 노후는 준비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자 혜택이다. 네. 여러분, 청춘이란 말이 뭐예요? 나의 어릴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자 오늘이 제일 무슨 날? 어린 날이야. 바로 가장 어린 오늘부터라도 이제 제가 뭘 준비할 거를 같이 나눌 텐데, 준비를 잘 하시면 인생 후반전 멋지게 살다 가는 삶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되냐면, 자, 이게 힘들고 어렵고 막 이게 아니라, 야, 이제 새롭고 희망찬 나의 청춘이라고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실제로요, 이제 미국에서 조사한 겁니다. 최근에. 그래서 사람들을 인생을 쫙 펼쳐놓고 봤을 때 인생 중에 가장 행복한 나이가 언제였냐라고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나왔을까요? 65세에서 85세. 이때가 가장 내 인생 중에 가장 행복하더라. 여러분, 김영석 교수 아시죠? 104세신데 이분도 뭐라고 했냐면 65세에서 90세인데, 이분이 십몇 년 전에 100세를 살아보니 책을 쓰실 때는 65세, 75세라 그랬어. 근데 이분도 이제 이렇게 오래 살지 모르니까 야, 이제 살아보니까 90세까지도 행복하더라 이거. 자, 이분은 그 60세 은퇴를 한 기자분이신데, 그때 은퇴하자마자 와이프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걸 잊으려고 무작정 걸었어요. 걸었다 보니까 이제 고통도 좀 사라지고 또 뭐 여러 가지 희망도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책을 썼어요. 나는 걷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에 또 활용이 됐냐면, 여러분들 청소년들 문제아들 있잖아요. 문제아들을 이렇게 같이 걷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아들이 바뀌어. 그래서 이런 또 재단을 만들어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분의 얘기도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우리 은퇴란 인생에서 완전한 자유를 갖는 특별한 순간이다. 왜 이게 행복한 나이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그죠? 두 번째는 여러분, 뇌과학자도 또 하잖아요. 우리 뇌는 계속 쓰면 쓸수록 성장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딱 보면 이렇게는 30년은 부모 밑에서 뭐 모르고 살아. 그리고 30년은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막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사셨어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30년 누굴 위해 살아야 된다? 그렇지. 이제 나를 위해 좀 살아. 그죠? 그래서 그동안 너무 그냥 이제는 정말 내가 왜 태어났지? 나의 가치, 의미 있는 삶, 이런 거를 이제 참 내가 만들어가는 그런 시기가 지금 이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경험을 해보셨는데, 이 실험을 여러분이 한번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버드대에서 충격적인 실험을 했어요. 뭔 실험이냐면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요. 자, 7일간 무료 여행을 보내드립니다라고 해서 70, 80대 분들을 전부 이렇게 모집을 했어요. 그리고 모집한 분들에게 딱 두 가지의 규칙을 줬어요. 첫 번째 규칙, 모든 생활은 20년 전으로 돌아갈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2023년이면 한 20년 전이면 2002년 월드컵 생각나세요? 그때 그 느낌 아세요? 그때 그 드라마가 또 뭐가 있었냐면 최지호하고 배용준 나온 게 뭐죠? 겨울연가가 그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숙소에 들어가면 겨울연가가 나와. 그리고 막 월드컵을 해. 그러니까 대화 주제가 뭐예요? 야, 20년 돌아가서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0년 전에. 그리고 또 하나의 규칙은 뭐냐면 모든 활동은 본인이 할 것. 그러니까 식사, 설거지, 청소, 빨래 이런 거를 다 직접 할 것.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여행이 끝났거든요. 여러분, 이분들이 7, 80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분들을 신체 나이를 조사해 봤어. 몇 살로 됐을까요? 와, 정확하네, 정확해. 신체 나이가 50대로 나옵니다. 저도 지금 이거를 쟤한테 계속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젊을 때 생각하면서 내 몸을 보면 몸이 힘이 생겨. 여러분도 오늘 경험해 보셨죠? 돌아가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신체에 대한 게 스스로 나는 이 나이 됐으니까 요 정도 써야 돼. 안 쓰면은 계속 이제 이게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근력이나 이런 게. 그죠? 근데 내가 젊었을 때 생각해서 조금 이렇게 에너지를 내고 막 이렇게 하면 여기에 알력도 생기고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는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던 분들이 언덕길을 막 올라가더라는 거야. 그래서요, 이렇게 나는 젊어, 난 청춘이야, 이렇게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자, 여러분 100세, 120대 다 좋은데 아프면서 사는 건 고통이죠. 그죠?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팔팔하게 오래 살아야 되잖아. 그죠? 팔팔하게 오래 8년을 더 살더래.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골골거리면서 그냥 살 건지 내가 더 건강하게 팔팔 걸면서 살 건지는 내 생각을 바꾸면 그죠? 자, 이분이 이순재 씨인데 몇 살이에요? 88세. 잘하시네. 그러니까 3시간 뮤지컬을 지금 해. 그리고 이분이 평생 지금 롤 모델로 한 분인데 이분이 보험 설계사 현직인데 몇 살 같아요? 97세. 여기서 놀리면 안 되는데. 자, 이분은 일본에서요 한 화장품 회사에서 실험을 했어요. 판매 사원들을 80세 이상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됐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들이 이 일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정말 성실하고 막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이 고객들도 정말 친언니 같고 정말 이렇게 또 이 얘기도 막 나누면서 이렇게 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이제 판매원이신데 80세부터 시작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최고령 미용 판매원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어. 몇 살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오늘 감 좋으신데? 103세, 103세. 자, 그림이 이쁘죠? 이쁘잖아요. 이게 미국의 국민화가라고 칭송을 받는 안나 모지스가 정말 젊었을 때는 이렇게 아이들 키우고 이제 혼자 이렇게 남편 보내고 나서 혼자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하시고 이분이 78세에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그림에 자기가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해 가지고 78세부터 화가의 길을 들어던 분이에요. 그래서 103세 때 전시회까지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자, 이분의 이 얘기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다. 이제 제 롤모델 중에 한 분인데요, 피터 드러커라고 현대 경영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인생의 전성기는 90세부터였다. 실제로 이분이요 100권의 책을 썼는데요, 65살 이후부터 쓴 책이 70권이에요. 그리고 90세 이후부터 쓴 책들이 이제 전 세계에 막 영향을 미쳐서 실제 90세의 전성기를 누리다 가셨어. 그러니까 저 포함해서 여러분 아직 전성기가 아직 있다 없다? 앞으로 전성기 있다.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자리를 만든 의미는 이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내일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실 그 마지막 순간까지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면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멘. 그죠? 그래서 저도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도 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애쓰며 사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삶은 없다. 여러분도 이제 보다 더 나은 거기에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자, 자기 자신을 칭찬하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훌륭한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름다운 노년은 뭐다? 작품이다. 작품. 그래서 지금부터 남겨진 내 인생은 정말 이제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고 내 인생의 진짜 황금기고 전성기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만 박수. 지금 이 생각으로 안 바꾸시면요 그 강의 들을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이제 내 남겨진 인생은 또 한 번의 나의 인생 전성기, 황금기가 될 거야. 가장 또 행복한 나의 후반전을 만들 거야. 그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생각 바꾸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자, 여러분 미국의 이제 소방관들이 막 불나잖아요. 그리고 화재 현장에 딱 도착할 때 제일 먼저 지켜야 될 이론칙이 있대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화재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지켜야 될 이론칙. 응? 괜찮아요, 괜찮아요. 뇌를 자꾸 쓰시라니까. 뇌를. 뭘 것 같아요? 뭐냐면 너부터 살아남아라. 아까 나머지 30년 누구를 위해 살라고 그랬죠? 나. 그죠? 오늘 사람들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순서 1, 2, 3위를 같이 나눠볼 텐데 이 1, 2, 3위만 안 해도 좋은 삶을 살잖아요. 그죠? 3위가 뭐였을까요? 사람들이 죽기 전에 내가 이게 참 후회되네 그러고 가는 거예요? 뭐였을까요? 이겁니다. 나답게 살지 못했다. 내가 없어. 그냥 그죠? 나답게. 그래서 자기가 여러분 행복한 노후는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뭐냐면 나에게 맞는 것이 정답이에요. 남이 그렇게 산다라는 거 불화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행복한 나의 노후가 제일 정답인 거죠. 그러려면 나를 알아야 돼. 그죠? 그래서 지금요 팔을 이렇게 한번 쫙 자기를 이렇게 안아보세요. 자기를 안아보시고요. 자, 눈을 살포시 감으세요. 눈을 감으시라는 거는 누구도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자기를 꼭 한번 안아보시고
자기를 한번 느껴보세요. 소중한 나를 느껴보시고요. 자,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기와 대화를 한번 하세요. 자, 꾹꾹 눌러주시면서 쓰다듬어 주시면서 이름 불러주시고요. 그래,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니? 잘 버텨줘서 고마워. 앞으로 남은 우리 인생 후반전도 우리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너는 잘 할 수 있어. 그래, 화이팅하고 사랑해 이렇게 한번 사랑해 한번 해주시고 꼭 껴안아 주세요. 사랑해. 자, 이렇게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나를 알아야 되는 거를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 나의 타고난 성향, 성격 요거 한번 한 가지만 해보고요. 이제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걸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자, 이 강아지가 꼬리를 막 흔들었어요. 그리고 고양이한테 갔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죠? 강아지가 꼬리를 흔드는 건 무슨 표시예요? 반갑다는 표시죠. 근데 왜 고양이는 치죠? 그렇죠. 고양이들은 꼬리를 세우는 건 싸우자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쭉 계시지만 이 타고난 성향 기질은 못 바꿉니다. 누구는 강아지고 태어날 때부터 누구는 고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나 자녀나 친구들 간에도 쟤는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것들이 이제 성향을 타고난 성향일 수 있어. 그런데 자꾸 너가 받고 그러면 이제 갈등이 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성향을 알고 내가 배려를 하면 바뀌게 돼 있는데, 자, 한 가지 그 중에서 그런 걸 알아보는 한 가지만 해볼게요. 자, 우리 저기 한번 나오시죠. 시계 한번 보죠. 오케이, 시계 보죠. 이게 할 때 금속을 빼셔야 됩니다. 금속 빼시고, 자, 올라오세요. 올라오시고, 저하고 평행하게 쓰세요. 평행하게 쓰시고, 이건 여러분들 배우셔서 다 해보실 수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가족도 해보실 수 있고요. 자, 이제 오링을 이렇게 하시면 제가 뛸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저쪽 손은 네 군데다가 이렇게 대는데요. 처음에 쇠골, 가운데 쪽, 가운데. 쇠골, 위에 쇠골. 그리고 제가 뛸 거고요. 두 번째는 가슴 대보세요. 가슴, 오케이. 가슴이 좀 위에 아닌가? 오케이. 다음 배. 다음 배, 오케이. 다음에 배꼽 밑에 단전, 이렇게 아시겠죠? 그리고 이걸 계속 힘 주시면 안 되니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힘을 줄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면 힘 주세요. 힘 안 주셔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뛰지 말고 버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 둘, 셋. 자, 이거 간거 아시겠죠? 간거 아시겠죠? 본인이. 다음에 가슴 대보세요. 쇠골 먼저 대. 네 군데 손을 안 대셨구나. 자, 하나, 둘, 셋. 그 정도 뛰는 거 본인이 기억하시고, 다음에 가슴 대보세요. 가슴. 오케이. 가슴 좀 위에.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자, 아시겠죠? 다음 배 대보세요. 배. 이거 너무 하나, 둘, 셋. 이거 본인이 아시겠죠 지금? 단전 대보세요. 단전. 배꼽 밑에 단전. 오케이. 하나, 둘, 셋. 너무 세네요. 세다고요? 네. 뭐가 세다는 거예요?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세요. 너무 세게 잡아대니까. 이게 제일 셌죠 배가. 그죠? 앉아보세요. 자, 이게 이제 그 제일 위에가 쇠골이잖아요. 쇠골, 그 다음에 가슴, 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형님 같은 경우에 배가 셌잖아요. 그래서 배가 세신 분들은 지금 이제 S라고 되어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에요. 삶 자체가
안정적으로 쭉 이렇게 성실하는 걸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상한 짓 안 하세요. 이분은 예측 가능한 이렇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남들 얘기를 잘 들어주고 배려심이 높아요. 그리고 인내심이 있고, 그리고 알부자세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알부자. 이게 S 성향이고요. S 성향의 강아지다 그러면 이 반대가 고양인데, 고양이가 저 위에 D가 있죠. D. 이 쇠고리 샘 분들은요, 아까 S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변화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항상 좀 안정적인 거를 평화 주긴 좋아하는데, 저분들은 이제 반대야. 안정적인 걸 싫어해. 항상 뭔가 변화해야 되고 도전해야 돼.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틀린 게 뭐냐면, 그 말을 할 때 이 쇠고리 세신 분들은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훅 들어와요. 결론이 뭐야? 핵심만 얘기하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쇠고리 강하신 분들의 대표적인 성향이에요. 근데 거꾸로 우리 S분들, 배가 센 분들은 절대 처음부터 결론 얘기 안 해요. 이렇게 그래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D하고 S가 서로 배려를 안 하고 만나서 대화하면 서로 짜증나겠죠. 이쪽은 빨리 결론을 듣고 싶고 이쪽은 결론 얘기 안 하니까, 그죠? 근데 이거를 배려를 하면 이 친구는 핵심만 좋아하는구나 해서 내가 핵심 위주로 얘기를 하고, 반대로 이 친구는 결론을 뒤에 얘기하니까 내가 좀 들어줘야 되겠다, 그죠? 이런 식으로 배려가 되죠. 또 가슴이 강한 분들, 저 아이가 있잖아요. 막 웃고 있잖아요. 이 가슴이 강한 분들은 어디 가나 시끌시끌해. 사람들 좋아하고 말하기 좋아하고 분위기 메이커. 그래서 연예인들의 80%가 이 가슴이 세요. 그리고 그 반대 C가 되었잖아요. C. 이 단전이 세신 분들은 저 표정이 나와 있잖아요. 시끄러운 걸 제일 싫어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식구 중에 말 많은 사람 있고 말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 두 사람이 서로 안 좋죠. 왜 너는 그렇게 말을 하니? 너는 왜 이렇게 말이 없니? 막 그러잖아. 근데 그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나도 알지만 나와 함께 있는 분들을 잘 배려해서 하는 거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생각 바꾸고 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해하는 걸 한 다음에 이제 이어왔던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건강입니다. 건강. 건강이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죠? 여러분 혹시 나이대별로 성공 기준이 있는데, 그죠? 70대의 성공 기준 뭔지 아세요? 지금 70대 이상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대부분이시네. 70대 성공했다. 그 사람이 성공했다. 기준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좀 성공하신 거야. 내 발로 온 그 건강이 10대 성공 기준이에요. 어쨌든 이 건강이고요. 두 번째는 돈도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은 거야. 시간이.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게임이야. 그래서 적당한 일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100세 이상에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거리가 있어요. 일거리가. 그래서 일거리,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하는 거. 이래서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낼 거냐 하는 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행복의 기준은 관계예요. 관계. 제가 좀 이따 하나씩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104세 김영석 교수가 항상 강의 말미하는 게 뭐냐면, 자기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이 좀 보기가 그렇더라. 그래서 뭔가 이렇게 베풀고 나눠주고 가는 분들은 끝이 아름답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는 할 거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 웰다잉, 나의 마무리도 어떻게 준비할 거냐까지를 우리가 후반전에 잘 준비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건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첫 번째는 뭔가 규칙적인 습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김영석 교수나 옛날에 칸트 이런 분들도 산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주민들이 메신지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시간에 어떤 나의 건강을 위한 작은 습관들을 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분이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딱 세 마디를 얘기했어요. 건강에 대해서.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너의 건강은, 너의 몸은 그동안 너가 너의 몸에게 한 결과이다. 그러니까 건강이 하루아침에 좋아지거나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운동은 뭐라고 그랬죠? 히포크라테스가? 의학의 아버지가. 최고의 운동은 뭐다? 그렇죠. 걷기. 이게 우리 온몸을 다 움직일 수 있는 게 걷기. 그래서 여러분 건강에 걷지 못하는 때부터 이제 망가져요. 그래서 이 걷는 거가 최고의 운동이다. 그 다음에 최고의 보약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최고의 보약. 웃는 거요. 웃는 거. 웃는 거가 최고의 보약이다. 여러분들 웃으면요, 여성분들은 이 면역력이 이렇게 장을 움직여서 피부가 고와져요. 웃으면. 그리고 이뻐진대. 우리 남성분들은 웃으면 정력이 좋아진대. 그런데 이 가짜로 웃어도 효과는 거의 같대. 우리 오늘 이뻐주기 위해서 한번 웃어봅시다. 자, 시작. 하하하하하. 오케이. 그 다음에 히포크라테스가 지금 건강에 얘기한 걸 가만히 보면요, 지금 약 먹으라는 거예요? 뭐 수술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주신 면역 체계를 잘 관리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면역 체계가 자연적으로 관리되는 때가 언제예요? 잠잘 때예요. 우리는 잘 때 그게 다 보수를 해요. 세포들이 막 보수를 해가지고. 그런데 잠을 못 자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잠을 7, 8시간 충분히 주무셔야 되고, 혹시 여기에서 난 잠이 좀 잘 안 온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그 두 가지를 좀 알려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첫 번째는 10시, 12시 사이에 햇빛을 한 10분, 15분 받으면서 좀 걸으세요. 잠으로 오게 하는 게 멜라토닌이거든요. 그때가 가장 많이 나와요. 두 번째는 낮잠을 20, 30분간 자세요. 낮잠을.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소식이잖아요. 근데 소식이라는 게 기준이 없어. 그래서 이 소식의 기준은 뭐냐면 각자 사람마다 자기 알잖아요. 나는 이 정도 먹으면 배가 부르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배부르다 해서 한 10%만 줄일 때가 가장 소식이 많대. 그러니까 조금만 더 먹어야 되는데 막 그럴 때. 그런데 또 하나는 소식하기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씹는 거예요. 그래서 30번 이상은 여러분들이 이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가장 나이 들어서 이 위험한 게 치매잖아요. 그래서 이 일본의 치매 전문가가 이 치아를 계속 부딪혀 주는 것만 해도 치매는 안 걸린대.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소식도 하면서 치매도 예방하면서 30번을 씹는 거를 꼭 한번 신경 써서 습관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긍정적 태도하면 몇 년 더 산다? 팔팔하게 8년은 더 산다. 그러니까 자꾸 옆에서요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이제 떨어뜨리세요. 나한테 도움이 안 돼. 그리고 그 친구를 오히려 또 긍정적으로 이렇게 또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외로움부 장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교육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외로운 부서가 있고 장관이 있어. 실제로 이게요 영국하고 일본의 외로움부가 있고 장관이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얼마 안 있으면 이런 부서가 생길 거예요. 지금 고독사
예상되는 인원이 최근에 신문에 나왔잖아요. 185만 명이에요. 근데요, 이 고독사 하는 사람 중에 여자가 많게 남자가 많게? 남자가 많아요. 여러분 100살 이상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요. 100살 이상 사는 사람들이 여자가 많게 남자가 많게? 여자가 많아도 너무 많아. 90%야. 자, 이게 이제 이 외로움이요. 정말 안 좋은,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담배 15개 필 정도로 몸에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옆에 손 좀 잡으세요. 옆에 손 잡으시고요. 얼굴 한번 마주 보시고. 정말 이제요. 이 인생 후반전에 정말 서로를 치료해주는, 건강을 시켜주는 진짜 소중한 관계들이에요. 서로 얼굴 보고 고마워 이렇게 한번 해서. 자, 자, 이 숫자를 여러분 뭔 숫자 같아요? 여러분 건강이요. 매년 조금씩 이렇게 가는 것 같죠? 그게 아니고요. 인생에서 3번 정도 가다가 팍 꺾이고 팍 꺾이고 팍 꺾여요. 그래서 옛말에도요. 35세 넘으면 60까지 가고 60대를 잘 넘기면 75세까지 가고 이런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다 60은 지나셨으니까 78세 근방에 계신 분들은 요때 잘 1, 2년을 잘 관리하세요. 그럼 100세까지 가. 자, 이제 건강에 장수하는 이제 핵심 비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엔돌핀 아시죠? 행복 호르몬. 이것에 4,000배의 효과가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절대 약으로 안 돼. 우리 몸에서만 나와. 그게 뭐냐면 다이돌핀. 이 다이돌핀이 우리 몸에서 나오게끔 하면 여러분 건강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죠? 근데 이게 언제 나올까 봤더니 이거를 몸소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이런 분들이에요. 아까 김영숙 교도 140인데 정정하죠. 이시영 박사도 90세인데 정정해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공부해라 뭐 이런 걸 자꾸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자, 여러분들 다이돌핀 나올 준비하고 계세요. 다이돌핀이 언제 나올까요? 언제 나오냐면 바로 아하 하고 깨달을 때 나옵니다. 지금 막 나오고 있어. 지금 아하 하고. 자, 이분이 95세에 올해 초에 여러분 보셨잖아요. 92세 박사 최고령 되신 분인데 앞으로 여러분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얼굴을 보세요. 너무 화나죠. 이분이 뭐예요? 아직 할 공부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 난 다이돌핀이 더 나와야 돼.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공부 그러니까 뭐 학교 다닐 때 공부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하는데 내가 꽃에 관심 있는데 꽃을 보다 보니까 아하, 그죠? 내가 취미생활 하다 보니까 아하, 그러니까 자꾸 호기심. 오늘 여러분도 호기심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죠? 이런 호기심이 최고의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할 때 다이돌핀. 노후 자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간단히만 좀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하여간 지금 이제 나는 뭐 90까지 살겠지 하고 이게 아니라 아예 100세까지 이제 딱 자금 설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혼자 남겨진 분들까지도 설계를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 연령대별로도 조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연령대별로도 이제 자금 운용 계획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 인생 후반전에서는 갑자기 몇 억 벌었다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월 월급처럼 나오는 현금을 딱 갖추는 게 최고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또 마무리에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 후반전을 보내는데 리스크 있는 거를 예방을 해야 돼.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녀예요, 자녀. 그래서 자녀들이 독립을 못하는 그런 자녀들을 계속 껴안고 있는 것도 고민이고 결혼할 때도 무리하게 내 노후 자금 갉아먹는 것도 고민이고
그 다음에 결혼하면 끝날 줄 알았더니 또 이놈의 애들을 갖다가 자식 키워줬으면 됐지 손주까지 키워주고 멍들고 그죠? 그 다음에 자녀가 갑자기 뭐 사업하는데 집 사는데 돈 보태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그죠? 또 이 재산이 이게 갈 때 정확히 안 하면 그냥 애들 싸움판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잘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부채가 있으면 이제 노후에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가급적이면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60세 이상의 지금 금융 사기가 40%가 넘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있어요. 보세요. 아예 검찰청 스튜디오를 만들어. 그래서 거기에서 막 보내. 그래서 갑자기 검찰 누구 수사관인데요. 막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럼 막 당황하면서 이제 당한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어요? 통장 협박범. 이거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요. 갑자기 내 통장에 몇십만 원이 꽂혀. 이건 뭐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은행에서 연락이 와. 지급 정지. 뭐냐면 내가 누군가의 통장에 돈을 보내고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신고하면 일단 지급 정지돼요. 내 돈인데 내가 내 통장에서 못 꺼냈어. 그래서 협박을 하는 거야. 그거 풀어줄 테니까 얼마 내. 이런 것들도 지금 하고 있고 더 위험한 거는 여러분들 어디서 갑자기 뭔가 문자 와서 링크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잘못 누르면 이게 이제 타고 들어와서 내 핸드폰에 내 정보를 다 긁어버려. 그래서요 내 이름으로 내 통장에 있는 거 다 갖고 갈 수도 있고 통장이 없으면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그래서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내가 경험하지 않은 뭔가에 오면 이걸 예방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일단 이렇게 하세요. 자녀하고 상의할게요. 그리고 일단은 끊어요. 자녀하고 상의할게요. 일단 끊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모습은 되면 안 됩니다. 그죠? 돕고 그죠? 고독사 뭐 이런 거 빙고 이런 건데 이게 이제 나이 들어서 창업한다고 막 해서 잘 되면 좋은데 그게 막 빚내서 해가지고 망하면 그리고 또 나이 들어서 황혼이혼하면 재산을 갈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좀 이런 건 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노후자금을 이제 설계하는 게 아니라 운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운용해야 되는 것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장 좋은 거는 원금을 훼손하지 않고 운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용돈벌이나 근로소득을 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채권이나 애적금 안정적인 그러한 원금을 해주지 않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운용을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대부분 자산, 부동산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도 애들 다 보내고 나면 큰 데 사는 것보다는 좀 줄여서 그 남은 거 가지고 많은 수익도 올릴 수도 있고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택연금도 지금 주택연금 드신 분 있어요? 오케이. 이거 이제 막 드셔야 돼. 그래서 내 집에 살면서 한 달에 현금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받아요. 지금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12억까지 공시가격 12억짜리도 지금 이제 혜택을 줘요. 근데 이거 보세요. 왜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내가 100세 되고 자녀가 7, 80대에서 줘봤자 별 의미도 없고요. 그죠? 두 번째는 20년 후에 내 부동산이 가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치도로 받고 또 이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집이 떨어져도 돈은 계속 나와요. 근데 남으면은 그걸 현금으로 해서 자식한테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200씩 받아도 20년을 살아도요 4억밖에 안 돼. 나머지는 애들한테 줘. 현금 가져가. 그때 가서 부동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금이 충분하면 안 해도 되지만 내가 자식한테 집 한 채 주겠다는 이 세상이 바뀌었는데 이 생각 가지고 나는 지금 빈곤하게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
그래서 세상에 맞게 주택연금 팍 들어서 현금 충분히 쓰시면서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험도요, 보장성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이 있는 자녀들은 그래도 부모한테 병원 가는 게 부담을 덜 느껴. 자, 최고의 노후 준비는요, 아까 말씀드린 일거리. 왜냐하면 노후의 3대 불안은 돈, 시간, 그 다음에 건강이잖아요. 이걸 한 방에 해결해 주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일자리가 아니라 일거리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는 뭐 출퇴근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거 말고. 그래서 제가 일거리의 요소를 말씀드릴 테니까 자기에게 맞는 거를 준비하는 건데, 첫 번째는요, 어디 시간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내 시간을 내가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일거리. 두 번째는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싫어해도 할 수밖에 없던 걸 했지만 이제 나이 들어서는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자꾸 이것저것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안나모지스처럼 내게 이런 재능이 있네? 이런 걸 발견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과거에 내가 경험을 살려서 하는 것도 좋고요. 근데 요즘은요, 과거의 경험이 쓸 게 별로 없어가지고 아예 새롭게 배워서 써먹는 게 더 빨리 써먹어. 그래서 제가 그 실바 문화 경영학과라고 있어요. 거기는 학생들이요, 다 50, 60대 90% 이상이 여성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잘 팔려. 뭘 배우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 초고령화 사회 막 엄청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화센터나 뭐 지자체마다 다 이런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재밌는 게임이라든가 뭐 이런 프로그램을 가서 운영하는 분들, 그걸 배워서 지금 막 잘 팔린다니까. 왜냐하면 시장이 막 커지니까. 그러니까 뭘 배워서 써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왕이면 가치와 보람이 있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용돈벌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내가 계속하는 일거리로서 한번 만든 거 하고요. 자, 이분은 저랑 좀 닮았죠? 저희 어머니요. 어머니고 93세세요. 근데 이분의 일거리가 뭔지 아세요? 그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젊었을 때부터 기도빨이 있다는 그거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시간의 자유를 가지고 주로 이제 아침과 저녁에 하신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또 젊었을 때부터 좋아하고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과거에 이제 그런 거 해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손들을 잘 되게 하는 기도니까 보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제일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어머니 기도빨 때문에 잘 됐어요. 그죠? 그러면 잘 됐다 그러면 용돈이 나가요, 안 나가요? 용돈 나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에게 맞는 일거리를 갈 때까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치매에도 좋은 게 뭐냐면, 자손들이 이제 막 제 아들도 이제 손주가 막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이름을 해야 돼. 그러니까 계속 머리를 쓰시는 거예요. 자, 행복한 모습 1위는요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식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맛있는 것도요, 사랑하는 사람, 미운 사람하고 하면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관계예요. 그래서 하버드대에서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걸 뭐냐면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람보르기니라는 차인데요, 호주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호주에 있었던 실화인데, 이분이 젊었을 때부터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람보르기니가 내가 오는 게 내가 성취했다라고 느끼는 그런 건데, 그날 아침에 람보르기니가 도착했다는 얘기를 이제 들어요. 자기 지하 차고에. 그래서 이제 막 기뻐서 내려갑니다. 그랬는데 5살짜리 아들이 저 노란색 새 람보르기니 차 옆에 뾰족한 걸로 찍찍찍 긁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가지고 아들을 그냥 이렇게 공구로 때렸어요. 머리를. 그래서 이 아들이 한 5일간 사격을 헤매다가 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너무 이제 황망해서 집으로 와서 람보르기니 옆에 아들이 썼던
낙서를 받는데 이겁니다. 아빠 사랑해. 견딜 수가 없어서 이분도 가죠. 그래서 관계가 깨지면 근데 이제 관계 중에서 우리가 인생 후반전에서는 이 100세 120시대에는요 이제 부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식 내보내고 4, 50년간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 부부가 관계가 좋은 게 행복이고 관계 그죠? 여러분 그 송혜가 한국에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인기 있는 남편 1위였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집에 안 있어. 그 계속 돈 벌어와. 그죠? 그래서 인생 후반전에 남편들에게 물어봤어. 뭐가 필요해요? 그랬더니 뭐예요? 와이프, 마누라, 누구 엄마, 배우자, 전부 와이프. 실제로요. 저도 남자지만 솔직하게 제가 와이프한테도 그래요. 여기 있는 형님들도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야, 나 가고 너 가라. 그러니까 나 끝까지 케어받고 싶다. 자, 그런데 여자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인생 후반전은 뭐예요? 돈, 그죠? 친구, 딸, 찜질방, 반려견.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그런데 혼자 사시는 분들보다 부부로 함께 사시는 분들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게 외로움을 어떻게 미운정 고운정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고의 배우자는요 소통하는 거 소통 말을 그죠? 그래서 그 지금 세계에서 말을 가장 잘한다고 하는 분이 이 두 분이에요. 레리 킹, 오프라인데 이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80% 이게 뭘까요? 말한 소통은 말하고 들어주는 거잖아요. 저 80%는 뭘까요? 들어주는 겁니다. 들어주는 거. 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주니까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말을 참 잘하네요 하는 게 이게 경청의 신비예요.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게 더 사람의 마음을. 그죠? 여러분들은 배우자하고 자녀하고 누가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경청에 잘 들어주는 거의 핵심은 이겁니다. 경자의 경자가 기울일 경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통할 때 말은 7%밖에 차지 안 하고요. 93%가 뭐냐면 태도입니다. 태도. 그러니까 말을 들을 때 나와 말을 나눌 때 태도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꼭 한번 이거를 해보세요. 꼭 한번 해보시는데 자 배우자든 자녀든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부엌에서 일하면서 그래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일단 하던 일은 멈춰 일단. 누군가 이 얘기를 하면 나에게 그 다음에 가장 말한 사람이 기분 나빠 무시당했다 느끼는 게 눈으로 안 보는 거야. 그래서 아까 기울일 경자 뭐예요? 그래 하고 몸을 돌려주고 눈을 바라봐 주는 거야. 그리고 최고의 말하는 사람을 신나게 하는 게 뭘까요? 맞장구 쳐주는 거야. 맞장구. 그랬어. 그래.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먼저 바꾸면 뭐예요? 상대방이 살며시 변화해 간다. 이거 오늘 저녁에 가서 꼭 한번 이걸 느껴보세요. 지금까지는 네가 바꿔, 네가 변해. 그러니까 안 바뀌어줘요. 근데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 얘기를 내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들어줄게라고 하면 마음을 빼앗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면서 내가 존중받구나 하면서 이제 막 말을 많이 하고 얘기를 진정성으로 말. 이거 꼭 한번 오늘 저녁에 해보실 분들만 박수. 진짜 여러분들이요 놀라운 걸 경험한다니까요. 내가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상대방이 바뀌는 걸 경험한 그동안 그렇게 바꾸라고도 안 바꾸던 사람이 바뀌어진다니까요. 내가 먼저 바꾸. 그 중에서 가장 파워풀한 게 경청입니다. 들어주는 거. 자, 이제 죽기 전에 후회하는 순서 2가 뭐였냐면요. 아, 이거 해보고 싶네 하고 못 해보고 가는 거였고요. 1위가 뭘까요? 1위가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을 못하고 보내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표현 잘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후회할 사람들이 많다니까. 특히 이제 배우자하고는요.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이제 부부끼리 좀 인정하고 칭찬 좀 해줘. 그래서 인정을 못 받고 비교당한 부분은 그게 지옥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있잖아요. 가정에서 천당과 지옥을 맛볼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 저기 아까 남자들이 불쌍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 대단하신 여자 우리 누님들, 에? 옆에 비교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칭찬과 인정하는데 이게 뭐예요? 서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부족한지 알아. 완벽한 사람이 뭐 있어요, 그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인정과.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 누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남자를 좀 어떻게 다루는가,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왕 대접 받고 싶죠? 여왕 대접 받는 방법 어려운 게 아니었다 이거예요. 남자들은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에서 뭘 바쳐요? 목숨을 바쳐요, 목숨을. 근데 자꾸 옆에 비교하고 그러면은 자기 인정해 주는 나간다니까? 뭐야 아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이게 이제 형님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저도 요즘 설거지 막 하거든요. 이제 저도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냥 당연하시 냅두지 말고 그래 잘하네. 부족하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야 부부끼리 좀 오래 간다니까. 이 100세 120세는. 아시겠죠? 오케이.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뭘 하죠? 화장을 바꾼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100세 시대에 진짜 중요한 게 자녀와의 관계가 제일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는요, 자식하고 이제 100세 120세 살아갈 부모하고요 완전히 독립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너네도 잘 살면 돼, 우리는 우리도 잘 살게.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민폐를 안 끼치는 게 제일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3대 바보가 다 자녀와 연관되어 있어요. 첫 번째, 자녀에게 유산 먼저 남겨주고 자식 눈치 보면서 용돈 받아 쓰는 부모. 이게 바보래요. 바보 중에 바보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효방지법 나온 거 알아요? 야, 너 효도에 긁고 유산 줬어. 근데 효도 안 하잖아요. 그럼 그 돈 뺏어올 수 있어. 지금 뺏어오려고. 자, 그러니까 갈 때까지 딱 그 대신 어떻게 해줄게라고 하는 거는 딱 명확하게 하되 갈 때까지. 두 번째, 그냥 손주 손녀 봐준다고 내 오늘 청춘학교 와야 되는데 뭐 못 가고 막 이런 게 2대 바보.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손주 손녀들 놀러 오면 집이 좁지 않을까 해가지고 큰 집을 그대로 두거나 또는 뭐 늘려가는 부모. 그게 3대 바보예요. 그래서 이제 자식은요 잘 살아주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기대를 안 하면 실망도 없어. 자꾸 누구 자식은 이렇게 해주는데 해가지고 자꾸 기대하면 나만 실망하고 나만 괴로워. 그죠? 거꾸로 보세요. 내가 자꾸 남의 자식 비교하면 자식이 이제 남의 부모 비교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효도는 덤이다. 그래서 이제 이건 다 제가 만든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로서 가슴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거죠. 자, 친구는요. 정말 이제 이런 친구가 있으면 정말 더 장수하고 그래서
노후의 최고의 친구는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까운 지역에서 같은 취미와 관심사를 갖고 자주 접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전에 친해도요. 저 외국에 있구나, 저 지방에 있구나 그러면 이제 그죠? 바로 이 지역, 그죠? 바로 누구예요? 누구예요? 지금 이 청춘학교 일기 동기들이야. 다시 한번 손잡으세요. 이제 정말로 노후에 진짜 같이 서로 치료하면서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한번 손 한번 잡아주세요. 고마워, 고마워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자, 이제 시간이 어떻게 보내냐라고 제가 한 5분 정도에서 마무리할게요. 자, 시간이 이제 하는데 첫 번째는요. 여가는 여가 다 와야 된다.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여가를 어떻게 보내고 싶어 하면 거의 90% 이상이 여행으로 나와요. 근데 실제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냐면 90%가 뭘 하고 있을까요? TV를 봐. 그래서 우리나라는 집 구조가요. 딱 소파 있고 딱 대부분 침대 TV가 있어. 그러니까 대화가 할 시간이 있어 없어? 근데 외국에 가면 이 TV 없고 대부분 소파가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로워서 가는 것이 제일 노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도 잘 노는 거를 자꾸 하셔야 돼. 혼자서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도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여러분 어느 날 보니까 막 음식점 가면 이렇게 키오스크가 막 돼 있죠. 이제 주문받는 사람이 없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급속하게 나왔듯이 이제 지금도 이제 이 AI들이 이제 막 음식을 조리하고 있어요. 이제 더 나가서는요. 이제 여러분들 음식 아까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웨이터 하셨잖아요. 이제 이렇게 올 수 있어요. 이제 AI들이 막 이제 서빙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 일자리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사람들은 무엇을 하면서 이 긴 시간을 보내야 할까? 이건 꼭 지금 후반전에 사신 분만이 아니고 지금 이 AI 시대에 5년, 10년 정도 되면 이게 현실이 될 건데 그러면 이 시간이 많이 남는 인간들은 도대체 뭐 하고 살아야 돼? 뭐 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 잘 놀아야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잘 놀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잘 놀게 하는 직업, 이제 산업 이런 게 많이 발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뜨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하면서 눈을 뜨셔요. 어떻게 하냐면 자, 시작. 오늘은 뭐 하고 놀까? 자, 까를 한번 팍 올려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오늘은 뭐 하고 놀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노는 거에 선구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뭐 하고 놀까? 누구랑 놀까? 이렇게 눈을 뜨셔서 계속 이렇게 자, 그리고 그냥 나만 챙기다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왔다 가는데 뭔가 그래도 내가 좋은 향기를 주고 가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취와 성공도 성취는 내가 이룬 것을 본인이 취하는 거고요.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성공을 하는 거는 저 공짜가 나눌 공짜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룬 거를 좀 나누면 행복감이 8배가 더 행복해지더래요. 그러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도 좀 나누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저의 근데 이 시에 보면 마지막에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도움을 주는 것. 그래서 제가 우리 형님 누님들 앞에서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게 행복할까 안 할까? 행복해요. 여기에 단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뭔가 재능 기부하고 봉사하라 그러면 돈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재치시라는 게 있어. 뭐냐면 사람들을 따뜻하게만 바라주고 바라봐만 줘도 포근하게 미소 우리 누님 미소가 대단히 좋아. 웃어만 줘도 포근하게 들어만 줘도
사람들은 굉장히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요, 저도 이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정말 저런 사람이 되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최고의 노인이 다 이렇게 되셔야 되는데, 최고의 어른은 누굴까 봤더니, 우리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포근하게 대해주신 어르신이 최고의 어른이니. 그냥 인상 팍팍 쓰고 있고 이게 아니야. 미소만 보내줘도 정말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여자분이 이제 TV에 나와서 한 걸 제가 전달해 드리면, 이분의 아버지가 자기에게는 아버지면서 스승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이분이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았는데 다 재산을 다 정리한 다음에 이제 혼자 남겨진 와이프한테 띠주고, 그다음에 NGO, 자기가 봉사하고 있는 NGO에 띠주고, 그다음에 자식들한테 치료비 부담을 안 주겠다 해서 치료비 띠고, 이제 남은 거 가지고 이제 자녀 좀 나눠줬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이 아버지가 몰래, 자식들 몰래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놨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면 이 동영상을 가족들끼리 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동영상을 보는데, 이제 쫙 추억이라든가 그 아버지의 인생 이런 게 다 정리되고 이런 게 쫙 나오면서 마지막 멘트가 이거였어요. 애들아, 한 달에 한 번은 하늘을 바다오. 이 아빠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게. 이게 마지막 멘트로 동영상이 끝나요. 그래서 좋은 죽음, 이거를 이제 영국에서 정의를 내린 건데요. 익숙한 환경에서, 그리고 존엄과 존경을 유지한 채, 그죠? 막 고독사 이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족, 친구와 함께 고통 없이 가는 거. 근데 이제 웰다잉, 다 이렇게 좋은 죽음을 맞이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가만히 보시면 잘 살면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여러분이 잘 살아주면 저게 다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미래에도 여러분 오늘 행복하셨죠? 여러분이 미래에도 행복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미래에 행복할지 안 할지를 지금 알 수 있대요. 지금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계속 미래에도 행복하신다 그러고 지금 알 수 있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오늘 누님 컨디션이 아주 지금 내가 행복하다라고 지금 이 순간 느끼는 분들은 결과적으로 계속 행복해지더라라는. 그래서 과거는 다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당장 내일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바로 프레젠트,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행복한 청춘의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 하루 내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나의 행복한 청춘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행복하게 잘 사는 거는요, 우선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 재미만 있으면 안 되고 또 내 삶의 의미가 있어야 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크리스찬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재미와 의미를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사역을 하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있잖아. 그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재미있게, 은혜롭게 잘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하늘의 소리, 그죠? 그리고 나의 저 내면에서 또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이제 마지막 순간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 행복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다 이렇게 저포하면서 가는 여러분들이 될 것을 온 마음으로 축원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